굉장히 오래전에 사뒀는데 이제야 첫 페이지를 여네요. 시학 아리스토텔레스, 그린비 출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첫 번째 장, 주회는 빼고 원본을 번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우리는 앞으로 작시술 그 자체, 그 여러 종류와 그 각각의 고유한 목적성, 시, 창작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줄거리 구성 방법, 시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수와 성질, 기타 이 연구와 관련된 다른 모든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제일 먼저인 것부터 다루어 보자. 서사시와 비극시는 물론 희극, 디티람보스 창작기술, 그리고 필이나 현금을 연주하는 대부분의 기술은 모두 재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즉, 재현하는 수단이 다르거나 재현하는 대상이 다르거나 다르게 즉 다른 방식으로 재현한다. 색채와 형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여러 사물의 모양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위에서 말한 여러 기술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즉, 재현행위는 모두 리듬과 말과 선율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각각의 수단은 독자적으로 사용되거나 서로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팔이나 현금을 연주하는 기술과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갖는 목동, 피리 같은 기술들은 선율과 리듬만을 사용한다. 춤꾼들의 기술은 선율 없이 리듬만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재현한다. 실제로 그들은 리듬에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성격, 감정, 행동을 재현한다. 그러나 신문이든 음문이든 오직 말만을 사용하는 기술 또는 운율의 형식을 갖춘 말을 사용하는 기술은 여러 운율을 결합하든 한 운율만을 사용하든 아직까지 이름을 정해져 있지 않다. 소프로노스와 크세나르코스의 풍자 희극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을 동시에 가리키는 공통된 명칭은 없으며 단장 삼복격 운율 비가운율 또는 다른 종류의 운율을 사용하여 재현하는 작품 모두를 가리키는 공통된 이름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운율의 이름이 시인이라는 낱말에 붙여 예가 시인이나 서사 시인이라고 부른다. 이때 그들을 시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운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학이나 자연학을 주제로 한 저술이라도 운율을 사용했으면 관례적으로 그 자체에게 시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호메로스와 엠페도클레스는 운율을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호메로스는 시인이라 해야 옳지만 엠피도클레스는 시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학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카이레몬이 온갖 운율을 혼합한 랍소디아인 책 이름 켄타우로스에서 했던 것처럼 온갖 운율을 뒤섞어 재현하는 경우에도 시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 꼭 필요했던 구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한편 뒤티람보스, 송가, 비극과 희극 등에서와 같이 앞서 말한 모든 수단들, 즉 리듬, 노래, 운을 모두 사용한 작가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그 모두를 한꺼번에 사용하고 어떤 이들은 부분에 따라 나누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상은 재현에서 사용하는 수단에 따라 시적 기술들을 구분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1장이었습니다. 2장 주회 없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2장 페이지를 펼치지 못해 2장.
재현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인물들을 재현하기에 또 그들은 고상하거나 저속하거나 둘 중 하나이기에 괄호하고 사람들의 성격은 거의 언제나 이 두 부류에 속한다. 성격은 고상하거나 저속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괄호 닫고.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하거나 또는 우리와 비슷하기에 화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폴리그노토스는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낫게 그렸으며 파우소는 더 못하게 그렸고 디오니시오스는 우리와 비슷하게 그렸다. 앞서 말한 여러 재현 유형들도 각기 이런 차이를 보일 것이고 조금 전에 말한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대상들을 재현할 것이므로 그 유형들도 서로 구분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이런 차이는 춤에서 나타날 수 있고 필이나 현금 연주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음악 없이 신문이나 운문